네, 이번 시간은요, 챕터 2 CS 전략론과 관련한 우리 학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CS 전략론을 보면요,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서비스 분야이고요. 두 번째로는 CS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사이좋게 50%의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CS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CS 활용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크게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서비스 기법, 서비스 차별화,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와 관련된 사례,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CS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CS 평가 조사, 그리고 CS 컨설팅, CS 혁신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도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전반적인 이제 개론과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용어 등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 각각의 개념들이 혼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해와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 꾸준한 학습, 그리고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 서비스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늘 그렇듯이 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핵심 출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한다면 서비스 청사진인데요. 서비스 청사진의 내용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셔야 되시고요. 또 있죠. MOT 사이클. 들어보셨죠? 그죠? MOT 사이클 차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칙,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은요. 개념부터 해서 구성요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청사진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린 쇼스텍에 의해서 만들었다. 학자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누구? 린 쇼스텍의 서비스 청사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서비스 청사진이 만들어졌냐? why 중요하잖아요. 왜 만들어졌냐?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 서비스를 생산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각각의 요소들과 프로세스를 이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블루프린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각각의 요소들의 절차들을 어떻게 했다? 한 장의 도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프로세스 나오죠? 핵심적인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뭐예요? 잘 보기 쉽게 뭘로? 사진으로,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비스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를 나열했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각각의 단계, 그리고 뭐예요? 누가 등장해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직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누구? 고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뭐예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도표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놨다. 각각의 이해 관계를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객의 동선 자체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동선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어떤 프로세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각각의 요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 가능성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한다? 서비스를 좋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과 직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 그리고 서비스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등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 실패 가능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상품 개발의 설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켜서 또 다시 한 번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재설계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구체적이며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서비스 청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업의 기회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고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이 위험 요소와 관련된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린 쇼스텍은 이 서비스 설계를 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각 요소들과 관련해서 오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나친 단순화. 그리고 또 뭐예요? 불완전성. 완전하지 않게 표현되는 거. 그죠?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그림, 도표로 나타내 주게 된다면 완전하게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서로 오해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관성. 그죠? 객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적인 시각에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설계할 때 위험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못되게 해석을 해.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해석하듯이 서비스 설계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를 할 때 위험 요소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설계할 때 고려사항 뭐다? 자, 이 부분 기업 초점이 아니라 뭐 고객 초점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가업과 관련해서 성과 중심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기업이 운영하는 목적 뭐예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이 성과를 높여서 뭐예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기 하죠. 그래서 가업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 그죠? 한 부분에만 얽매여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관료적.
그죠? 너무 관료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뭔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비관료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서비스 청사진을 많이 사용을 할까? 그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장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인 거죠. 그죠?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서비스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원의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의 일과의 관계들을 볼 수가 있겠죠. 나 스스로의 직무를 이 전체 우리 기업의 서비스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욱더 고객 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각 요소별로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뭐예요? 수익,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본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평가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서비스 청사진이 뭐다? 각 요소별로 프로세스를 나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주는 서비스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 요소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품질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요소별로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실패 가능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직원분들끼리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죠. 각 요소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원가는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 평가하는 하나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 가능점, 실패 가능점 미리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서로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인지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같이 봄으로 인해서 이 직원이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기존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예요?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신서비스 개발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존 서비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예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설계를 하는 프로세스에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동선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선이 너무 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서로 전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각각 서비스 시스템이 있으면 존재하는 관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어느 지점에서 실패할 건지, 어느 지점에서 성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동선이 길면 뭐예요? 대기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결정 포인트들을 재확인할 수 있고 직원 각각의 역할과 책임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잘못 설명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고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만 궁금한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별표 3개 쳐져 있죠?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구성 요소는요. 행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 등장한다? 그렇다. 고객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종업원, 직원이 등장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직원이 있고 우리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직원이 있습니다. 자, 고객의 눈에 보이는 직원은 어떤 직원? 일선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은 뒤에 있기 때문에 무슨 직원? 후방 종업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원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겠죠. 자, 지원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고객 등장하죠. 그리고 직원 등장하죠. 이 직원은 눈에 보이는 직원,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 등장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적인 요소, 지원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예시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구성요소,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평선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떤 선이 나오냐. 자,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상호작용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선이 있고요.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나요? 네, 말 그대로 상호작용선 뭘 뜻할까요? 그죠?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선. 그죠? 그래서 일선 종업원 사이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게 뭐다? 말 그대로 상호작용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선 뭐예요? 가시. 눈으로 보이는 게 가시선이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볼 수 있는 영역과 뭐예요? 고객이 볼 수 없는 영역. 이런 활동들을 구분하고 어떤 종업원이 고객과 접촉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 뭐다? 가시선. 눈에 보이는 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상호작용선은 뭐죠?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떤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과 접하는 또 활동이 있겠죠. 고객과 직접 접하는 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뒤에서 지원하는 활동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떤 부서 특유의 고유의 상호 의존성 및 경계 역량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뭐다? 내부 상호작용선이라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아, 이게 각각의 선이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실 것. 아까 행동적인 관점에서 누가 등장한다? 그죠? 고객 등장하죠. 고객의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현장 종업원 또는 일선 종업원이 등장하죠. 고객과 만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뒤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 프로세스가 있다. 그죠? 각각의 행동적인 관점에서 요소들이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선 뭐예요? 고객과 현장 종업원, 일선 종업원이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선이 무슨 선이다? 상호작용선이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예요? 현장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눈에 보이는 직원은 누구? 현장 종업원, 일선 종업원.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은 누구? 후방 종업원. 그러면 이 사이, 이게 바로 가시선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나타내 주는 것, 가시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종업원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서포트해 주는 기업 자체의 지원 프로세스, 이게 바로 내부 상호작용선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직원과 일선 직원과 고객을 연결하는 선은 뭐다? 구분하는 선은 상호작용선이고, 이 뒤쪽에서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 사이에서 나타내주는 선은 뭐다? 상호작용선 플러스 안에서 내부 상호작용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기 때문에 바로 앞에 보이는 고객과 현장 종업원 사이에 있는 선, 뭐다? 상호작용선. 그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선은 뭐다? 내부 상호작용선. 내부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 유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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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놓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선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각에 해당되는 요소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우리 레스토랑의 서비스 청사진에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있겠죠, 당연히. 고객 나오겠죠? 내가 레스토랑 갔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객 나오고요. 자, 직원이 있겠죠. 내 고객의 눈에 보이는 직원. 그죠? 자, 고객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이 딱 등장하죠. 문을 딱 열었을 때 직원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 목이 메었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안내까지 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고객은 착석을 하죠. 그러면 각각의 동선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죠? 이런 게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고객이 착석을 했으면 직원이 메뉴판을 제공을 하죠. 메뉴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고객이 메뉴판을 확인을 하죠. 메뉴판을 보고 나서 이 음식 맛있겠네? 오늘은 스파게티 먹어야 되겠네? 까르보나라 먹을까? 이렇게 결정하죠. 그러면 주문을 합니다. 여기 까르보나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까르보나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문을 접수를 시키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주문 접수 단계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일선 종업원이 어디로 가나요? 그죠? 주방으로 가서 주문 접수를 시키죠. 여기 까르보나라 한 개요. 이렇게 주문 접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후방 종업원의 활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까르보나라를 맛있게 만들어요. 자, 까르보나라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앞에 보이는 직원한테 알려주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까르보나라를 접시를 들고 고객한테 가죠. 자, 그런 다음에 서빙을 하죠. 여기 까르보나라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고객들은 뭐예요?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하죠. 그러면 이제 고객은 잘 보지 못하지만 직원들은 뭐예요? 바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뭐예요? 계산을 해주죠. 그죠? 이러한 각각의 요소,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나타내준다. 그리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직원, 프로세스 나타내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 하나 각각 요소들이 프로세스로 나타내 주어진다. 그리고 뭐예요? 지원 프로세스는 뭐예요? 시스템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거. 결제를 하려고 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프로세스로 이렇게 나열을 다 하게 되면 뭐예요?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 같은 경우, 일선 종업원 같은 경우는 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파악을 할 수 있다? 고객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닌 후방 종업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 우리 레스토랑에서 지원해주는 전체 프로세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직원들의 R&R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실패 가능점도 확인할 수 있겠죠. 메뉴판 주문을 할 때 뭔가 매끄럽지 않아. 여기서 뭔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네? 그러면 이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객이 입장에서 착석할 때까지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네? 좀 뭔가 자리 세팅을 제대로 다시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개선 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뭐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죠? 고객과 일선 종업원이 상호작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선이 뭐다? 상호작용선이고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냐 일선이냐 후방 종업원이냐 구분하는 선은 뭐다? 가시선이고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게 내부 상호작용선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청사진 작성을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별표 쳐져 있죠? 시험 문제 출제가 간혹가다 나오는 부분이다. 다음 중 청사진 작성의 단계로 맞는 것은 다음 중 청사진 작성의 4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중 각 단계별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1단계는 뭐예요? 각 가정을 도식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각 가정을 도식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죠? 전달되는 가정을 하나의 각 요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뭐예요? 실패 가능점을 확인한다는 거죠. 각 요소를 도식화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했으면 어떤 요소에서 실패가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한다는 거죠. 아까 뭐예요? 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비용, 각 요소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실패 가능점을 확인을 하고 3단계는 뭐예요? 자, 경과 시간을 명확화합니다. 각 단계별로 작업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작업 시간을 몇 분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각 단계별로 수익성 자체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표준 서비스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만드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 가능점을 파악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최한의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재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서비스와의 관계. 자, 전체 서비스에서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기업 지향적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뭐예요?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상호작용선을 통해서 직원의 역할, 그리고 고객 경험 서비스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뭐예요? 설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접점 직원의 각 역할이 파악이 됐으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각 역할별로 적절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무형의 서비스가 뭐예요? 우리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어라? 눈에 보이네?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유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화됐으면 뭐예요? 각 요소별로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산출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실패점 파악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래서 파악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 포인트를 찾아내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좋은 건 뭐예요? 각각 기업 전체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정확하고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서비스 청사진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예요? 그죠? 대답하셨죠? 자, 서비스 청사진의 각각의 요소 뭐가 있었죠? 자, 요소 기억하시죠? 고객, 행동. 한번 재정리할게요. 고객, 행동 나왔죠? 자,
고객 행동 나왔으면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직원이 등장합니다. 직원은 두 종류의 직원이 있다. 눈에 보이는 직원 뭐다? 일선 종업원. 네, 행동이 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 뭐다?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있다. 그죠? 자, 나머지 하나 기억하시죠? 이거 숙제 뭘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 뭘까요? 그죠?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선 뭐다? 가시선이다. 또 이거 뭘까요? 요거와 비슷한 선이었죠? 그 포인트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땡땡 쳐놓은 거 채우는 거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